자, 기본이론 과정 9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69페이지예요. 네, 69페이지 보시면 제2절 토지의 특성이다 소개되고 있죠. 네,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부동산의 특성에서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렸죠.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을 설명한 학자의 견해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되는 견해가 부동산의 특성을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견해였죠. 네, 이분 설명을 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의 특성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토지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토지는 자연물이죠. 지금 자연물인 토지는 일반적으로 다른 특별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토지의 특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토지의 성도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지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고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때 토지의 자연성은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말한다. 지금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다. 그래서 선천적이다. 또한 본래부터 지니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다. 물리적이다. 변할 수 있어요? 없다. 불변적인 특성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토지의 인문적성이에요. 인문성은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지는 그 같은 후천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죠. 결국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난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 힘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후천적이고 인위적이고 가변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지의 특성을 크게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토지의 인문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자연성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인문적성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중에 대표되는 거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의 자연성에는 어떤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도 물론 적재성, 지력성, 배양성, 가경성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5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인문성도 여러 가지지만 우리 3가지 말씀을 드렸죠. 용도의 다양성, 분할 합병의 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 유치 가변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간단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페이지 보세요. 2절 토지의 특성이다. 소개되어 있죠. 첫 번째로 봅시다. 토지는 자연물이라 그랬죠. 이처럼 자연물인 토지가 일반적으로 달리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 토지의 특성이란다. 토지의 특성은 다시 자연적성과 인문적성으로 구분된다는 거죠. 1번 챕터를 보시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다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1번 챕터 토지의 자연성 옆에다가는 자, 별표 7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7개 해둡시다. 자, 별표 7개 의미가 뭡니까? 바로 토지의 자연성 이 관련해서 최근 5개 동안 7문제나 연관돼서 출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토지성 이분수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수요 공급 연계해서 출제도 될 수가 있고 시장론 연계해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좀 다양한 파트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 5개 동안 7문제나 연관돼서 출제였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1번 챕터 첫 번째로 보시면 설명 다 드렸어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란 자연물인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는 선천적이고 물리적이며 불변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토지의 자연성은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로서 선천적이고 물리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설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괄 1번 보세요. 양괄 1번 보시면 부동성이다 소개되어 있죠. 아마 토지의 자연성 중에 대표되는 특성이 바로 뭡니까? 부동성이에요. 자, 우리 배웠습니다. 부동성은 뭡니까? 움직일 수 없다는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참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토지를 있는 것으로 보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긴 땅을 떼다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특성을 부동성 이렇게 표현했었죠. 따라서 부동성을 다른 말로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비이동성이다. 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동이 안 되겠죠. 비이동성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리적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다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도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처럼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에서는 동의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의어들 다 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비이동성이다. 이동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결국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자, 지리적 위치는 있는 그대로 위치죠. 그럼 지리 위치가 고정이 돼 있다는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동성을 비이동성, 이제 지리적 위치 고정성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괄호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으로 1번 부동성이다. 자, 괄호 보세요. 비이동성, 지리적 위치 고정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자, 우리가 부동성의 의의다. 이미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토지는 유형 그대로 운반할 수 없으며 토지의 지리적 위치를, 이때 지리적 위치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 위치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지리 위치를 인간 힘으로는 이동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다. 자, 결국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 같은 특성을 뭐라 합니까? 부동성,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쯤 보세요. 토지의 가장 큰 물리적 특성이다 나와 있죠. 이때 물리적성은, 자, 우리 보세요. 참 물리적 특성이다. 이는 결국 뭡니까? 자연적성,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참 토지의 물리적 특성이다. 자연적 특성에도 여러 가지 있다냐. 이 중에 가장 대표되는 특성이 바로 뭡니까? 부동성이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쯤인데 이걸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강남이 있어요. 강남이 있고 여기에 강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강남에서는 어떤 재화에 대해서 사고전삼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좀 사고전삼이 더 많다. 이 같은 현상을 해서 우리가 수요가 넘쳐난다. 자, 사고전은 뭡니까? 수요죠. 그럼 사고전삼이 더 많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넘쳐난다. 이런 의미에서 이 같은 현상을 초과 수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강서 이 지역에서는 팔고전삼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팔고전은 뭡니까? 공급이지요. 그럼 결국 팔고삼이 더 많다는 이야기는 공급이 넘쳐난다.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을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요 공급 이론에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강남에서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고 강서에서는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야. 만약에 이때 이 재화가 사과라면 자, 여기는 사과가 부족하다 아우성이지요. 여기는 사과가 남아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과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아도는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을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왜? 사과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을 시킨다. 그럼 초과 수요, 초급 현상은 곧바로 해소되겠죠. 시장은 균형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토지를 한번 생각합시다. 자, 강남은 토지가 부족하다 아우성입니다. 강서는 토지가 남아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남아돌고 있는 이 지역에서 부족한 쪽으로 토지는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부동성의 특성이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현상일 때 곧바로 해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 당분간 지속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강남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초과 수요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럼 산련삼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땅값은 올라가겠죠. 땅값이 바로 뭡니까? 지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땅 지자에다가 가격할 때 가짜가 되겠죠. 땅값이다. 지가는 어때? 이제 상산치로 일정 기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강서 보세요. 강서는 초과 공급 현상이 지속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853이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땅값, 지가는 하락한 채로 일정 기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강남은 초과 수요, 지가 상승이다. 자, 강서는 초과 공급, 지가 하락이다라는 이야기요. 이처럼 부동산이 우리의 보이는 모습이 있죠.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부동산 현상이다. 그럼 이 같은 부동산 현상은 자, 전국적으로 나타납니까? 지역적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죠. 지역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자, 강남에서는 강남 나름대로, 강서에서는 강서 나름대로, 이처럼 어때? 지역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는다.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튼 부동산 현상처럼 이제 지역적으로 나타난다. 이때 지역적이다 이 표현을 우리 흔히 할 때 국지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쌤이 이제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지성 호우다. 이게 뭡니까? 그 지역만 비가 쏟아져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국지성 호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국지적이다. 이 자체는 뭡니까? 지역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부동산 현상이 지역적으로, 즉
국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결국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강남에 건물 하나 짓고자 한다는 이야기. 그럼 강남에 건물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지요. 그럼 땅이 필요한데 강남은 땅값이 어때? 비싸네요. 오히려 강서는 어때? 땅값이 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땅값이 싼 강서에서 땅 사가지고 강남까지 가져와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토지는 움직일 수 없더라.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내가 이제 강남에서 건물 짓기 위해서는 강남에 있는 땅을 사야 된다. 그럼 땅 보러 돌아다니더라도 강남 내에서만 돌아다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강서까지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강남 내에서만 땅 보러 돌아다니다. 지금 땅 보러 돌아다니는 건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여하튼 부동산 활동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지역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지역적으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란 특성상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지역적으로 또는 국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강남 내에서도 모든 토지의 가격은 자, 단위 땅 가격은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강남 내에서도 토지마다 단위 땅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부동산 현상 이 자체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지금 부동산 현상은 지금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얘기. 지금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지금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 때문입니까? 모두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개별성, 자, 이와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합시다. 여기서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은 지역적으로, 즉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이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 때문입니까? 바로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개별적으로 이런 건 뭐 때문입니까?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이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여기 보세요. 자, 이처럼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이 지역적으로, 즉 국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시장도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강남은 강남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되고 강서는 강서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부동성이나 특성으로 해서 지역 간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이 지역적으로, 국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시장도 지역적 시장이 되는 것이다. 또는 국지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부동산 시장이 이처럼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전국적 시장이 되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형성이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이처럼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은 지역적으로, 즉 국지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 따라서 우리가 대상부에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자, 처음 대상부에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분석하는 걸 뭡니까?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지역 분석을 필요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성이란 특성으로 해서 부동산 현상 이 자체는 개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토지마다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토지마다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토지마다 분석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그래서 우리가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마다 분석은 뭡니까? 개별 분석. 토지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분석한 지역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지역 분석을 필요케 하는 건 결국 뭡니까?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현상 활동이 지역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음 개별 분석을 필요케 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개별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보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교재 계속 살펴드립니다. 자, 양보로 1번 부동성이죠. 자, 두 번째 줄 맨 끝부분 보세요. 맨 끝부분 네, 자, 어느 지역에 수요가 급증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예를 들었죠. 강남에 토지에 대한 수요가 어떻습니까? 급증했어요. 그렇다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도 실제 우리 시험에 출제된 기출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어느 지역에 수요가 급증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봅시다. 자, 부동성은 위치로서의 부동산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분도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토지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토지는 특정한 위치를 지니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위치가 좋냐 나쁘냐 여기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나 유용성이 달라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위치로서의 토지다, 위치로서의 부동산이다. 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지은 특성이 바로 뭡니까? 부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부동성은 위치로서의 부동산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소개되어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그라미 1번부터는 자, 이 같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파생되어 나온다. 그래서 파생되는 특징을 설명할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 시험은 이 부분도 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성 관련해서 파생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다. 이걸 다 외워버리면 좋겠지만 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외울 수가 없어요. 왜?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학자들이 책에 서술형 내용을 보면 모두 정리하면 57개나 돼요. 부동산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거 우리 교재에는 15개 정도 넣어드린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이 지문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지문을 이해하시고 자, 이 같은 토지의 자연성 여러 가지 있다냐. 이 중에 어떤 특성과 연관이 있을 것인가. 이걸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재는 15개만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 연습하다 보면 응용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문이라도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본 수업도 동그라미 1번부터 지문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복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문을 이해하시고 이 지문을 통해서 어떤 특성과 관련이 있냐 이걸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은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제 동사는 움직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이와 같은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움직일 수 있으면 동산, 움직일 수 없으면 부동산. 이렇게 해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는 이 중 어떤 특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결국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 이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산은 움직일 수 있죠. 따라서 권리의 공시 방법을 뭘 취하고 있습니까? 점유. 들고 다니면서 내 것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토지나 건물, 여튼 부동산은 들고 다니면서 내 거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권리의 공시 방법을 점유를 채택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등기라는 권리의 공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동산은 점유라는 권리의 공시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부동산은 등기라는 권리의 공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 권리의 공시 방법이 지금 달라진 것도 결국 뭐 때문입니까? 토지 이는 이동이 된다는 안 된다는 이야기. 움직일 수 없다. 들고 다니면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어떤 성?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1번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하나의 근거가 되며 권리의 공시방법을 달리한 이유가 된다. 자, 이는 결국 어떤 성 관련이 있습니까?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뿐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지역화 또는 국지화시킨다. 자, 우리 여기서 말씀드렸죠. 부동산 활동 그리고 부동산 현상을
현상을 지역화, 국지화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성? 부동성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자,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지역적으로 특화하게 하며 부동산 시장을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적 시장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이 지역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부동산 시장은 어때?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다 뭐 때문입니까? 부동성이란 특성으로서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결국 보기 3번. 자,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며 부동산 시장을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적 시장으로 만든다. 이도 어떤 성 관련됐습니까? 부동성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게 된 것도 결국 뭡니까?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됩니까? 바로 부동성이란 특성으로서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역시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5번 봅시다. 동그라미 5번 지자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은 참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니까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도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이란 특성을 해서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도 최근에 우리 시험에 때 출제했던 지문입니다. 지자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어떤 성? 부동성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죠? 부동성이란 특성을 해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 그래서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봅시다. 부동산 중개업을 제도화함으로 거래 비용이 요구된다. 나와있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지역적 시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정통한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래서 중개업을 제도할 수 있겠죠. 이래서 중개사 수수료 이와 같은 거래 비용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정통한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할 필요성이 있겠죠. 이도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부동산에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6번 부동산 중개업을 제도함으로 거래 비용이 요구된다. 이도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7번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7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먼저 부동성입니다. 자, 부동성 이 특성으로 인해서 지역 간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역 간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부증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가 없지요. 따라서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거예요. 다음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는 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다. 등등. 자, 여러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이때 제가 수급 이런 표현 써요. 수급은 뭡니까? 수요 공급의 줄임말이에요. 수요 공급의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기후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기후 스스로 힘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완전해집니까? 불완전해집니까? 불완전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장이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는 적정 가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적정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감정평가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통해서 우리 이제 많은 걸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공급 조절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또 여러 특성 관련되죠. 대표적으로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여러 특성 관리했겠죠. 대표적으로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감정평가를 필요케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여러 특성 들어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을 들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게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7번 한번 봅시다. 우리 교재 동그라미 7번 보시면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며, 일단 여기까지 지금 끊어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문을 여기까지 끊었어요.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을 지금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여러 특성 관리되겠죠. 대표적으로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지문이에요. 그 다음 지문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분류할 때 처음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 교재 2편의 3장 시장론에서 또 세부적으로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시장을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 이때 구체적 시장에서는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게 어때? 구체적 시장이에요. 반면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추상적 시장이다라는 거. 아주 쉽게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게 남대문 시장이다. 남대문 시장이다. 서울에 남대문 시장 있죠. 이것은 남대문 시장이다. 이것은 특정한 장소 일통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뭡니까? 구체적 시장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사과 한번 생각합시다. 그럼 사과를 팔고자 사면 남대문 시장으로 사과 가지고 오겠고요. 사과를 사온 사면 남대문 시장으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와서 남대문 시장이다. 이것은 특정한 장소에서 서로 만났을 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바로 구체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토지 한번 생각합시다. 토지. 내가 지금 강남에 땅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강남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가진 땅을 팔기 위해서 땀 뻘 벌리고 낑낑 매가지고 남대문 시장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왜?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동성이다. 참 부동성이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때? 남대문 시장이다. 이것은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거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동성이란 특성으로서 본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구체 시장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못한다. 그렇지만 토지는 어때? 거래가 되죠? 그럼 결국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본질적으로 추상적 시장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부동성이란 특성을 해서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구체적 시장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되는 겁니까? 추상적 시장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학자의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이처럼 부동성이란 특성을 해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 했어요. 이처럼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럼 이제 이 지역을 하나의 장소의 개념으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이 지역을 하나의 장소의 개념으로 본다면 남대문 시장이 이처럼 하나의 장소의 개념이라면 이 장소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이때는 뭐가 돼버린 겁니까? 결국 구체적 시장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부동성이란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는데 이 지역을 이제 남대문 시장이 참 하나의 장소의 개념으로 한다면 이 장소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구체적 시장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정해 봅시다.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는 구체적 시장이 될 수 없죠. 추상적 시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이라는 특성에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하나의 장소로 본다면 이 장소에서 거래를 한다. 이때는 뭐가 돼버립니까? 구체적 시장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종합해서 부동산이라는 특성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추상적 시장이 되겠지만 또한 부동산이라는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 때 구체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이라는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자, 부동성이란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시장이 되면서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또한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을 해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부동성이란 특성을 해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에는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논편에서 다시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우리 교재 동그라미 7번 뒷집 보세요.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적 시장은 양면성을 지닌다. 지금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적 양면성 이는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7번 지문 전체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7번 지문은 지금 끊어놨습니다. 그런데 앞지 보세요.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며 이는 어떻습니까? 부동성, 다음 부증성, 개별성 뭐 등등 여러 특성 관련된다 그랬죠. 그리고 뒷지문이 있죠. 뒷지문 추상적 시장에서도 구체시장 양면성 지닌다. 이는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자, 이와 관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 7번 동그라미 7번 지문 전체를 보면 공통된 걸 찾아야 되겠지요. 그럼 자, 앞지문 여기까지는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성 관련돼 있고 뒷지문은 부동성 관련돼 있죠. 그럼 7번 지문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지문 전체를 고려하면 공통된 걸 찾아야 한다. 공통된 건 뭡니까? 부동성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지문 전체를 보면 결국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8번 내용입니다. 자, 사실 토지는 샘플 떼어다가 사온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움직일 수 없다.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부동성 관련되어 있네요. 또한 토지는 중개사무실 앞에 지내놓고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성 관련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8번 지문 한번 보세요. 견본 제시나 상품의 진열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다. 일단 여기까지 또 끊어봅시다. 여기까지 끊어보자. 여기까지는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자, 이와 관련된다 할 수 있겠죠. 부동성. 그리고 뒷지문 한번 살펴봅시다.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만든다. 자, 이분도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자, 무슨 임장 활동이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현장에 임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주 쉽게 땅 사기에서 땅 보러 가는 게 뭡니까? 임장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뭐 때문에 내가 땅 보러 직접 가야 될 것인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자, 그리고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온 땅을 가볼 필요 있겠죠? 개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임장활동을 비롯게 하는 건 부동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뒷집은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으로 만든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결국 뭡니까? 부동성, 그리고 개별성, 자, 이와 관련이 있다 할 수 있겠고, 그럼 8번 지문 전체를 보자는 이야기야. 그럼 전체를 보면 또 공통된 걸 찾아야 되겠죠? 공통된 건 결국 뭡니까?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8번 지문 전체 다시 한번 봅시다. 견본 제시나 상품의 진열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떤 성?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동그라미 9번 봅시다.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이분도 우리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죠. 자, 우리가 이래서 합시다. 이 토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성의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이 자체를 내 힘으로 통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결국 뭘 필요합니까?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도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9번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으로 만든다. 이도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아리 10번입니다. 10번 자 입지 선정이다. 라는 건데 입지 선정이 뭡니까? 들어설 자리를 찾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런 자리 해봅시다. 자, 이 자리가 임대가 잘 될 것이다 생각돼서 여기는 이 토지를 취득을 해서 이것이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야. 그럼 막상 건물을 짓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임대가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인근에는 여기가 임대가 더 잘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땅을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예,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입지선정도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뭐 때문입니까?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성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0번. 입지선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도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담보가치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담보 가치다. 그런데 사실 토지는 담보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이야기가 뭐 때문입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담보로 잡아놓을 수 있잖아요. 어떤 성? 부동성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토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에 소모나 마음이 어렵다는 이야기에서 오래 쓸 수 있죠. 그래서 담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입니까? 영속성. 이처럼 부동성, 영속성, 자, 이와 같은 특성으로 해서 담보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자, 재산으로서의 담보 가치가 발생한다. 이는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내용이에요. 12번은 이런 식으로 합시다. 자, 이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때 규제를 가하면 어때? 규제를 가하는 쪽쪽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움직일 수 있다면 규제를 가하면 어때? 뒤로 숨겨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규제받지 않겠죠? 그렇지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가하는 쪽쪽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도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2번 소유권 규제의 강화가 용이하여 제도적인 규율의 대상으로 삼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도 부동산 특성상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감쪽쪽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내용입니다. 13번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아주 쉬운 예로 이렇게 합시다. 곧 전쟁이 날 것 같아요. 이처럼 사회적으로 심리가 불안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내가 가져온 돈 가지고 자, 땅 삽니까? 금 삽니까? 당연히 금 사겠지요. 금사가 따라서 금의 수요는 어때? 증가합니다. 토지의 땅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요. 수요는 감소한다. 뭐 때문입니까? 금은 들고 어떻습니까? 36개 출혈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땅 들고 도망은 못 가잖아요. 그죠? 따라서 금을 선호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토지는 부동산이지요. 금은 어때? 동산이다. 이처럼 사회적인 심리가 불안할수록 동산의 수요는 증가하고 부동산의 수요는 감소한다. 그래서 수요가 어때? 모습이 상반되게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토지는 들고 도망갈 수 없다. 부동산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번 질문 한번 봅시다. 사회적, 심리적 요인의 영향이 동산과는 좀 상반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도 자, 부동성이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내용이에요. 14번은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인데 자, 인근에 어떤 생태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럼 참 생태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주거지역 인근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섭니다. 그럼 시멘트 공장이 들어섬으로써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물질 배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가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거지역 입장한다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좀 외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흔히 외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는 정책론에서 또 세부적으로 다뤄질 겁니다. 자, 외부 효과다. 그럼 외부 효과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있겠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흔히 정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 외부 효과 또는 자, 외부 경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해서 부의 외부 효과다 또는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외부 효과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는 거지요.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바로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적 근처에 대규모의 생태원이 조성되면 이로서 주거적 입장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받겠죠. 정의 외부 효과다. 외부 경제가 되겠죠. 다음 주거적 근처에 대규모 시멘트 통장에 들어서 시멘트를 생산해서 환경 오염물 배출하고 있더라. 그럼 이로 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다 할 수 있겠죠. 이게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외부 효과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 어떤 외부 효과는 토지의 어떤 특성과 관련해서 것인가? 사실 이 토지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성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다 할 수 있겠지요. 부동성. 자, 또한 이 토지는 또 다른 토지였다. 이렇게 인접이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인접된 토지로부터 어때?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자, 이처럼 인접된 토지로부터 어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어떤 성입니까? 인접성. 자, 이처럼 외부 효과는 근본적으로 부동성,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분도 우리 시험 정책 논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자, 외부 효과는 토지의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고, 또 한 번은 이렇게도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보세요. 부의 외부 효과는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자, 부의 외부 효과도 근본적으로 외부 효과잖아요. 따라서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아니죠.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 외부 효과는 부동성,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우리 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는 이야기. 그럼 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 외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자, 이 토지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토지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 분석이다 했죠. 그리고 외벽과 이래서 때 지역 분석을 필요케 한다. 그리고 외벽은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이다. 그럼 부동성, 인접성 이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역 분석을 필요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이 지역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 분석을 필요케 한다 그랬지요. 밑에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건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그래서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역 분석을 필요케 한다 말씀인데 이제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부동성, 그리고 인접성.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서 지역 분석을 필요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4번, 15번 내용 다 말씀드렸어요. 자, 동그라미 14번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주변에서 일하는 환경적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외부 효과, 이는 어떤 성 관련됩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보세요. 지역 분석에 근거가 된다. 지역 분석을 필요케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성, 이래서 파생 특징 15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어때? 내용이 굉장히 많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 외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동그라미 1, 2, 3, 4 이 지문을 보셔서 이 지문을 이해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문을 이해하고 어떤 뜻으로 관련 있는가 연결만 잘 시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그 아래 보시면 보충학습이다. 박스 들었죠?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우리가 참 추상적 시장과 구체 시장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와 관련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추상적 시장이라는 것은 서울의 남대문 시장 같은 특정한 장소를 통하지 않고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이 구체적 시장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하나의 장소로 한다면 장소에서 거래되니까 구체적 시장이 되는 거지요.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적 시장이란 이처럼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적 시장은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부동산의 어떤 성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3번 더 설명드렸다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양권의 1번 부동성에 대해서는 다 살펴드렸어요. 살펴드렸고, 다음은 이제 70페이지 하다못 시간 양권 2번 부증성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부증성은 뭘 답니까? 토지는 자연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참 자연물인 토지의 절대량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늘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없다. 이 같은 특성을 어때 우리가 부증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증성은 이제 다른 말로 또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럼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다른 말로 비생산성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비생산성이다. 다음은 자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했어요. 증가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비증가성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럼 면적 자체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면적의 유한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유한성이다.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물리적으로 토지한테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면적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면적의 유한성이다라는 겁니다. 또 부증성은 물리적으로 절대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수량 자체는 고정이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량의 고정성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면서 이제 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비생산성이다, 비증가성이다. 나오면 뭡니까? 이제 생산할 수 없다, 증가시킬 수 없다. 결국 뭘 뜻합니까? 부증성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면적의 유한성, 면적은 한계가 있다. 왜? 더 이상 양을 늘릴 수가 없더라. 부증성. 다음 이제 수량이 고정되어 있다. 왜? 더 이상 양을 늘릴 수가 없더라. 부증성, 이와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이 괄호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물 2번 괄호 보시면 자, 비생산성, 비증가성, 면적의 유한성, 수량의 고정성이다. 알겠죠? 모두가 부증성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첫 번째로 봅시다.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하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물리적인 절대량을 어때? 늘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특성을 뭐라 합니까? 부증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다음 주 봅시다. 따라서 토지는 다른 생산과 달리 노동이나 생산비를 들어가여 재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재생산할 수 없다. 자, 거시적으로 보는 토지의 절대량은 어때? 불변이다. 변화 없겠죠. 모두가 부증성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는 동그라미 1번부터 부증성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의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을 잘 이해하시고 어떤 뜻을 관리 있을 것인가 이걸 찾는 연습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자 2분부터 살펴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선 우리가 이제 흔히 토지의 공급을 분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토지의 공급을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경제 공급은 어떻습니까?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자, 물리적 공급은 뭐를 의미할 것인가? 바로 절대량을 늘리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음 경제 공급은 이용도를 향상시킬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야. 결국 이용의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처럼 우리 토지를 봅시다. 토지는 자,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토지는 자, 어떤 이용도는 향상시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경제적 공급이다. 자,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용도가 다양하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자, 이와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점 이제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때 따라서는 자, 전환도 가능하고 자, 이행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전환이 자, 진행 중인 토지를 뭐라 합니까? 후보지. 다음 이행이 진행 토지를 어때? 이행지.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토지는 자, 용도가 다양하다. 그럼 용도의 다양성 특성이기 때문에 전환이나 이행 일통해서 이 용도를 향상시켜 볼 수 있다.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제적 공급, 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 완전 단골 메뉴예요. 자, 다시 보세요. 토지는 부증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자,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물리적 공급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건 어떤 사입니까? 부증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용도의 다양성에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용도를 향상시킨다는 이야기야.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어때?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공유수면을 매립합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합니다.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조성한다. 자, 그럼 보세요. 공유수면, 이건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바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바다를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어요. 이때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났을까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실 공유수면, 즉 바다도 때 학문적으로는 토지입니다. 지구놀이 자체가 토지란 이야기예요. 좀 지구놀이 자체가 토지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다 할지라도 토지의 절대량이 늘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없다. 따라서 이는 물리적 공급이다 할 수 없겠죠? 다만 이처럼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때?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졌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한 것은 결국은 물리적 공급이 되는 겁니까? 경제적 공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는 경제적 공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차원에서 토지의 절대량이 늘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라는 건 다만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졌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다. 이 자체는 물리적 공급입니까? 경제적 공급입니까? 경제적 공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해서 또 여러분들이 자, 이분도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부증성이란 표현이 있고, 자, 부증성의 예외다. 이 표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이래서요. 자, 부증성 이건 뭐라고 합니까?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 이게 부증성이지요. 그럼 부증성의 예외란 것은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있다. 이게 예외가 되겠지요. 예외다. 그럼 잡으세요. 물리적으로 절대량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면 부증성의 예외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자, 이는 물리적으로 절대량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라 그랬지요. 물리적 절대량이 늘어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따라서 부증성의 예외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야. 사실 부증성의 예외에 대해서는 절대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이 자체는 절대량이 늘어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부증성의 예외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한 것은 부증성의 예외라 할 수 있다. OX. X 잘못되어 있죠. 부증성의 예외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 없다.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한 것은 부증성의 예외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부증성의 예외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이 자체는 절대량이 늘어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증성의 예외라 할 수가 없다. 자, 부증성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부증성 예외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튼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자, 이는 자, 절대량이 늘어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 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증성의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뭡니까? 경제적 공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토지의 공급에서 이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의 공급을 물리적 공급과 경제 공급으로 나눠서 살펴드렸다 생각하시고 잠시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교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